무슨 의미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부실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실주 매매는요,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 올라갈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망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망하지 않으면 다행일 기업을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한 건데 뭐냐면, 내가 수천 프로, 수백 프로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사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부실주 매매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얘기 아니라.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사면 안 되겠죠. 주식은 가능성에다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종목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고, 그냥 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초급등주가 될 가능성은 재무제표가 뭐 문제가 없고 그냥 완전 바닥주, 이런 거는 향후 초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이제 테마주라든지요, 이미 올라가 있는 거, 네, 이미 이슈가 터진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지금의 대선주라든지, 뭐 지금의 수소차라든지, 뭐 지금의 남북경협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이미 테마가 형성이 돼 있고, 이미 그 테마로 이미 주가는 이미 이전에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 있고,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고. 다시 말해서 테마주 또는 이슈가 터진 종목들은 초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없죠. 왜?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종목. 그럼 이 고가 종목에는 뭐가 있냐면 테마주, 이미 이슈가 터진 것들이 다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엮여 있죠. 2번하고 3번하고. 그러니까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번째로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부실주죠. 근데 이제 부실주의 그 기준을 뭐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뭐 3년 연속, 뭐 3년 연속 적자에 플러스 뭐 1년 연속 적자인 경우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뭐 또는 뭐 감자 2회 뭐 이상인 종목들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고, 뭐 유보율이 마이너스인 기업, 네, 이거는 이제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아닌데 뭐 추가적인 어떤 대형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또는 부채가 대단히 과하면 대규모 유상증자가 터질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어차피 몰빵이라는 건 없어요. 몰빵이라는 투자는 없어요. 몰빵이라는 도박은 있지. 그렇죠? 몰빵이라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가 1번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냐, 내가 2번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냐, 3번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냐,
4번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냐. 결국에는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성공 투자는. 결국엔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채팅창에도 뭐 우리 어떤 회원님께서 뭐 종목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제 4번 종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질문을 하셨어요.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1000%, 2000%, 뭐 100%, 뭐 200%, 뭐 10%, 50%뭐 이런 얘기는 아예 그냥 꺼낼 필요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은 성공 투자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뽑는다 하더라도 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들의 포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 한 종목 정도 있거나 아니면 남북경협주 종목이 한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대선주가 한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가 한 종목이 있거나 수소차 관련 종목이 한 종목이 있거나 한다면 그 투자자분 역시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프로, 수천 프로에 대한 가능성은 아예 없는, 아예 전혀 그런 종목과는 상관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2번, 3번, 4번을 가지고 지금 현재 2, 3, 4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뭐 해마다는 아니지만은 간혹 가다가 증권거래소에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통계 발표를 할 때마다 보면은 매번 통계 발표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이거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프로테지가 일관성이 있는지는 참 알 수 없지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통계 발표가 나온 내용이에요. 정확한 데이터죠.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의 개인 계좌를 다 훑어보니 어차피 컴퓨터로 뚝딱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일일이 뭐 쫓아다니면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계좌를 가지고서 마이너스 손실이냐 원금 대비해서 플러스 이익이냐 뭐 요거 가지고 컴퓨터만 딱 하나 버튼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통계를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주식이 이제 곧 있으면 20년째인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증권거래에서 통계 발표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항상 마이너스 97%, 항상 마이너스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손실을 본다는 어떤 그 통계 발표가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게 투자자들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계좌를 손실을 내서 그 손실난 계좌의 주인공은 떠나게 되고, 주식을 안 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식을 다시가 아니라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다시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냐라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손실, 새로운 개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또 손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실수 두 번 하세요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떠나고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증권방송 또는 뭐 증권 관련 어떤 뉴스, 증권 관련 뭐 언론이라든지 뭐 또는 증권 책이라든지 증권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 또는 증권방송 또 증권 언론 뭐 증권책, 아무튼 뭐 증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좀 훑어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 싸게 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문가들은 TV 나와서 항상 변함없이 테마주를 언급을 하고 항상 올라간 항상 오른 종목을 추천합니다. 항상 오른 종목을 추천합니다. 항상 거의 한 99명은 다 99%는 다 테마주 얘기를 하고 항상 오른 종목을 추천해요. 그리고 증권방송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증권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증권 언론을 보게 되면은요, 특징주라는 이슈가 나오죠. 특징주라는 이슈. 특징주. 항상 고가 종목에서 이슈가 터집니다. 이슈를 내보내죠. 기자분들이. 그쵸? 바닥에서 기사를 잘 쓰지 않고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무슨 테마주다라고 급등이 딱 나오면 그때 무슨 뭐 특징주라고 뭐 기사화가 돼서 툭툭 나와요. 증권책도 보면은요. 증권책도 보면은 나는 하루에 뭐 단타로 뭐 50만원 번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 책들이. 즉, 서점 가보면은. 그러면은, 심지어 증권책에도 투자자들에게 도박을 권해줘. 도박을 권장을 하죠. 난 하루에 단타로 50만원 번다. 단타치란 얘기죠. 심지어 그냥 올라간 종목들 테마주, 뭐 아침 9시부터, 뭐 10시 30분까지가 피크기 때문에, 열심히 도박을 해라. 아무튼, 증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돈 깨먹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투자자들이 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깨먹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돈 깨먹는 가능성의 어떤 그 내용에 쇠뇌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97%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 같은 뭐 좋은 종목 싸게 사세요. 뭐 대세급등주를 매매하세요. 뭐 최대주주 지분을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첫 번째 재무 안전성에다 투자를 하세요. 가격 저평가에 투자를 하세요. 뭐 나름의 뭐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바닥에서 사시라는 기법, 최대주주 지분이 증가되는 종목, 이 네 가지 조건에 성립이 되는 종목들만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제표 좋은 거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재무제표 좋은 거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요. 최대주주 지분 증가하는 종목 사세요 라고 하는 전문가는 있어요. 싼 거 사세요, 올라가기 전에 사세요 라고 하는 전문가는 있어요. 뭐 나름의 기법을 소개하면서 이런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을 사세요 라고 하는 전문가는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말로만, 그냥 말로만 사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말로만. 실제로는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진 않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해서 뭐 이런 거죠. 뭐냐면 의사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동네에 그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 한번 혼난 적이 있죠.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에 들렸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은 다음 날이고, 그래서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 제가 직업이 말을 하는 직업입니다. 말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그 센 약으로 좀 지어달라고, 센 걸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담배를 피시냐고 그러길래, 담배 좀 핍니다. 네. 담배를 피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센 약 지어달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되냐고. 담배를 왜 피냐? 좋은 것도 아닌데 담배를 왜 피냐라고 하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비인후과 그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 골목길에다 차를 대놨더니 아니 병원 뒤에서 그 의사 선생님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담배 피지 말라고 해놓고선 담배 피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해놓고선 분명히.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 안전성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최대주주 지분 증가 중요하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만약에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선 매매하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만 사세요지 실제로 막상 리딩을 받아보면 이거는 뭐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종목 사라고 하더니 무슨 뭐 네 신라젠 같은 종목들 3년 연속 적자 종목 추천하지 않나. 제가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증권방송 TV를 보는데요. 제가요 집에서요 증권방송 TV를 보는데요. 이게 처음 보는 전문가세요. 처음 보는 전문가. 그냥 나이는 좀 있으세요.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고, 저보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한 3, 4살 정도 많아 보여요. 그냥. 네. 3, 4살 정도 그냥 많아 보이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뉴페이스예요.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방송 초짜라고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긴장감도 없고 말씀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시고, 영어를 잘하시나봐. 닉네임이 영어야. 닉네임이요. TV 방송에서.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영어를 쓰시더라고. 예, 영어를요. 영어를 자꾸 쓰시더라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영어를 섞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지, 좀. 그쵸? 뭐, 뭔가 유식하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 이게 배운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 제가 말도. 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는 지식도 많고, 거기에 막 영어까지 막 섞어가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야, 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나왔구나, 드디어. 예? 드디어 쓸만한 전문가가 나왔구나 싶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분을.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맨날 종목 상담 그걸 많이 하더라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목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종목 상담도 항상 얘기할 때 보니까, 아, 이런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 이런 종목 재무제표 안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왔구나 싶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개편 방송이 들어가가지고 종목 상담 방송에서 종목 추천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개편 되잖아요. 그쵸? 자주자주. 종목 진단 방송에서 종목 추천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하니까 결국에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추천하더라고요.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는 실전에서는 부실주를 추천한다 이거예요. 실전에서는. 분명히 부실주를 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주를 추천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말로만 사세요는 의미가 없는 거야. 말로만 사세요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대세급등주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대주전자재도 800%가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대세급등주를 말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아, 저는요 재무가 안전한, 그리고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법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뭐 설명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서 최대주주 지분 증가가 중요하다. 그럼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총 5종목이거든요. A 종목이 있고요, B 종목이 있고, C 종목이 있고, D 종목이 있고, E 종목이 있거든요. 종목이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4종목이었는데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이 있어서 신규 종목을 제가 새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 뽑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 네 가지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이 많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제 주관적인 목표가로서 한 1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제 주관적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1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 거는 많이 올라가봤자 200%. 많이 올라가봤자. 그러니까 목표가가 좀 낮고. 세 번째는 나머지는 한 400%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제가 종목을 추천하거든요. 물론 그것을 1000% 먹고 나오겠다, 200% 먹고 나오겠다, 400% 먹고 나오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그만큼의 높게 수익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말로만 제가 실제로 이 네 가지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00% 다 이 네 가지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들이에요.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매매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복불복인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의 선택도 어찌 보면 복불복인 거죠. 왜냐하면 저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도 저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좀 다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은 나는 주식을 잘하고 모든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쵸? 그 내용은 조금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테마주 중심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조건에 성립되는 종목들, 대세급등주만 사야 된다. 가능성이 있는 걸 사야지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 기회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분명히 재무제표 좋은 거 사라고 해놓고선 부실주를 추천해. 분명히 싸게 사야 된다고 했으면서 대선주, 테마주를 추천합니다. 분명히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선 어떨 때는 대형주, 어떤 때는 코스닥, 어떨 때는 재무제표가 좋고, 때에 따라서는 뭐 부실주, 어떤 거는 고가주, 어떤 건 바닥주. 도대체 그게 무슨 노하우인지가 모르겠어요.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패턴이 달라요.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 네 가지 모든 조건의 성립이 되는 종목들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은 투자자분들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이게 현실화가 되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손실이 없거든요. 추천주 올 수익이거든요. 단기 매매 올 수익입니다. 스윙 중장기 올 수익입니다. 단기 검색기 올 수익입니다. 손절이 없습니다. 저희 방. 앞으로도 없냐? 앞으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로는 올 100% 수익입니다. 대세급등주 올 수익입니다. 올 수익. 단기 매매도 올 수익. 무손절 올 수익. 단기 스윙 검색기 종목도 단 한 번도 손실 없지 올 수익. 여러분들께 이제 새롭게 제공해드린 서비스 종목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 새로 오신 회원님들께서 놀라는 일이 뭐냐면, 분명히 조금은 다르겠지, 설마 조금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일단 드려요. 첫 번째, 거기서 한번 놀라요. 첫 번째, 거기서 일단 한번 첫 번째 놀랍니다. 첫 번째, 거기서 한번 놀랍니다. 첫 번째로서. 첫 번째, 거기서 한번 놀라고요.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종목을 추천하구나. 분명히 그 네 가지 조건에 매매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 네 가지 조건에 종목을 분석해서 추천하고 있구나.
그거 거기서 한번 놀라고요. 거기서 한번 놀라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 그냥 뭐 수익이 좀 잘 나고 안전하게 뭐 올 100% 확률의 수익이라고 하니 에이 그 100%가 어디 있어. 그냥 하는 얘기겠지. 뭐 그만큼 수익이 잘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지. 그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르겠어? 그냥 뭐 잘하니까 그래 뭐 거짓말해도 상관없어. 뭐 그만큼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들어오니까 올 수익이에요. 진짜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1월에 들어와서 대만족 중 이렇게 모든 종목이 수익 중인 게 몇 년 만인지 한 주식 5년 차인데 처음이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또 위험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부실주를 가지고 추천하느냐, 네? 뭐 올라간 종목을 추천하느냐? 저희는 다 바닥주예요. 다 바닥주. 우리 주식마녀님께서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큰 기대 없이 들어왔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냥 뭐 나쁘지 않겠지. 그냥 뭐 그냥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그냥 괜찮겠지.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고, 그리고 남들보단 낫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실 큰 기대는 안 한 거지. 그냥 남들보단 낫겠고 나보단 낫겠고 싶어서 그냥 큰 기대감 없이 들어왔는데 진정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더라.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부자가 되는 방법. 이거 너무 쉽거든요. 뭐냐면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하자. 이거거든요.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출 줄이고 매출 늘리자. 이게 돈 버는 방법이죠. 근데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이거를 현실화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현실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돈을 버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몇 프로죠. 왜냐면 그게 실제로 현실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은 좀 소고기도 먹고 싶고 예를 들자면요. 네.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시키기가 힘들어요. 박 대표 광신자님께서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제 닉네임으로 바꿨습니다. 박 대표 광신자님이라는 정의원님이 계시는데 닉네임을 그냥 제 걸로 바꾸셨어요. 박 대표 광신자로. 계좌 2개 팠어요. 홀딩 계좌, 샀다 팔았다 계좌. 뭐 이런 분도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고. 네. 뭐라 설명드리지? 어떻게 설명드리지?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뭐라 설명드리지? 아니 너무 좋아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투자자들한테. 네. 우리 만니추님께서 오셨네요. 네. 만니추님께서 오셨네요. 정말로 들어오시면 이거였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또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알아서들 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하죠. 정말로 들어오셔서 해보시면 여기였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미래와 희망 또한 스스로 느끼실 거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뭐 부자라서? 아니요. 금수저라서? 아이고, 금수저는요, 무슨. 네. 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대구에 계실 때 섬유 사업 하시다가 저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어서 제가 6살까지, 5살인지 6살인지 제가 어려서 그런 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5살에서 한 7살 사이 아닐까. 네. 제가 거창에서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네. 시골에서 이제 형은 이제 부모님 곁에 있고 이제 생활이 힘드니까 제가 거창에서요. 네, 무주 아시죠? 무주 리조트 있는데 아시죠? 무주 옆이 거창이거든요. 거창사가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대구 사과였는데 이제 거창 사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쵸? 회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서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아빠 엄마하고 떨어져 가지고 네 저기 멀리 할머니하고 둘이 산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엄마였었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거의 엄마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참 제가 너무 괴로웠고 또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네, 갑자기 또 가슴이 또 찡하네요, 진짜. 한 7년 전 얘기네요, 그쵸? 네, 7년 전.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요. 무슨 금수저입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회원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만약에 물려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 주식 기술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주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좋은 거 있으면 물려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물려주는 게 좋아요. 돈만 물려주면은 이제 좀 삐뚤어질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금수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TV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부각돼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왕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성공 투자를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을 하세요. 행동을.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돈을 깨먹을 방법을 갖추고 자꾸 이거를 매매하고 계시잖아요. 하지 말라는데도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데도. 부실주 하지 마세요. 하시잖아. 고가 종목 매매하지 마세요. 하시잖아. 네? 테마주 매매하지 마세요. 하시잖아. 내일 당장 장 열리면 또 올라간 종목들 또 장 시작하자마자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5%, 7% 올라가서 10% 올라가면 딱 따라 붙을 것이고, 또 물리시고, 손절치고. 그러니까, 돈 망할 수 있는 매매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저는요, 원금 복구를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리딩 해드리지 않아요. 저는 노후 준비지. 원금 복구는 제가 6개월 우리 고객님들께는요, 제가 비밀 노트를 제공해드리고, 제가 단기 스윙 검색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저 비밀 노트 안에는요, 제가 주식 경력이 한 20년 돼요.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20년이라는 것은
제도권에 있을 때 제가 뭐 20년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20년 돼요.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제가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한 시점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나름대로 이제 개발한 기법들. 물론 사실 2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거라고 해봤자 사실 20년의 시간을 다 총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초보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는 지식은 돈 깨먹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의미도 없는 거고 거의 한 10년치 되는 거죠. 10년치에 돈 벌 수 있는 요약집이죠. 대세 급등주를 잡는 방법, 단타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